주식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사고 팔 때에 어떠한 주식을 골라야 하며 어떠한 주식이 지금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으며 그 다음에 어떠한 업종을 선택을 해야 할까, 그 선택할 때에는 내가 왜 그 주식을 선택하는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 것인가, 이게 사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오늘부터 아주 기초부터 그 다음에 중급 고급까지 시간을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작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돈이라는 것을 벌기 위함인데, 이 돈이 주식으로 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인가,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주식을 사놨다가 오르면 파는 거, 오르면 팔아서 거기에 대한 차익을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절대 주식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주식을 샀는데 좀 올라서 팔았어. 그것은 정말 자기가 운이 좋아서 시장 경제가 좋았을 때 샀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려운 과정에서 주식을 갖다 사서 수익을 낸다, 이거는 주식을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부터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방법,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첫째,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꼭 수익을 내고서 팔 거야, 아니면 나는 꼭 배당이 많이 나오는 주식을 찾아서 할 거야, 나는 주식을 갖다가 적금식으로 주식을 살 거야.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세우면서 첫째, 우리가 돈을 벌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럼 욕심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욕심이 아니며 어떤 것이 욕심인가? 10,000원짜리 주식을 갖다가 난 10만 원에 팔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허황된 수익을 내겠다, 그것이 욕심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7,000원짜리 신풍제 예약이 20배를 갔습니다. 무려 6개월 만에 20배가 갔어요. 물론 그런 주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배를 다 먹고 나올 수 있는가?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000원에 산 사람은 많이 먹어야 2만 원에 나오고,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적게, 그것이 14만 원, 15만 원 갈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뭐 주식 넣어놓고 쳐다보지 않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완전히 이 장님이 문고리 잡지 않는 한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는 법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처음에 욕심 부리지 말자. 지금 금리가 연 2%밖에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 있다가 2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월 2만 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10달이니까. 10달로 계산한 거니까. 그런데 주식으로 5%를 벌었다. 며칠 만에. 하루에 5%도 벌 수 있고 5%, 10%도 벌 수 있습니다. 그냥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는 만큼만 먹자. 그것이 욕심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할까? 이 주식이 얼마까지 갈 거며,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그 다음에 이 주식은 얼마에 살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몇 프로를 살까? 100%를 다 살까? 50%를 살까? 30%를 살까? 처음에 주식량을 얼마나 보유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주식을 접하지, 그러지 않고 그냥 누가 이 주식 좋다라는 아주 막연한 이야기. 자기는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그런데 누구네 엄마가 좋대. 남편이 그냥 사버래. 이거는 주식을 사서 승리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도 모르고, 샀는데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주식이 최고로 올라가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접하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못 팔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못 팔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잔고를 보니까 마이너스 절반도 더 깨져 있어서 그냥 역시 주식은 하면 돈을 잃는 거구나, 이렇게 결정 내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칙, 기다려보자. 기다려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그럼 얼마나 기다려? 평생 기다려? 그건 아니잖아. 3, 6, 9,
12. 이거 4, 4분기로 나눈 겁니다. 분기별로 좀 기다려보자. 최소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한번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액면분할을 갖다 500분의 1로 하기 전에 30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300만 원에 사서 기다려? 그럼 고점에서 사서 기다렸기 때문에 고점까지 오려면 수없이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는 주식을 300만 원에 사고 누구는 220만 원에 사고 똑같은 주식인데 그럼 나는 얼마에 사야 돼? 220만 원에 사야 돼. 그런데 220만 원이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그거 몰라 자기가. 그렇다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액면분할하는 가격으로 6만 원 간 적이 있었고 5만 2천 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5만 2천 원에 사야죠. 왜냐? 5만 2천 원에 갔을 때 6만 원에 팔았다면 10% 이상이 넘는 수익이 나잖아요. 아까 연금리가 연 2%라고 그랬는데 은행금리가 연 2%가 은행에서 주는 금리인데 10%를 갖다 벌었다? 그것도 3개월 만에 엄청나게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런데 6만 원이 갔는데 7만 원 가겠지?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 아니요. 5만 2천 원짜리가 6만 원으로 갔다가 다시 5만 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5만 2천 원에 샀는데 6만 원에 팔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손실이야.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자. 이왕이면 주식을 싸게 사자. 그럼 누구나 다 싸게 사고 싶죠. 그런데 누구나 싸게 사고 싶지만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부를 한 사람이 싸게 사지 그냥 오늘이 싼가? 그래서 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원칙,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 그럼 주식에 대한 공부는 무엇인가? 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몇 주지? 1년에 배당은 몇 번 주지? 이 주식은 뭐 하는 회사지? 내가 산 이 주식을 싸게 산 건지 비싸게 산 건지 그게 뭐지? 그리고 이 주식이 몇 년도에 상장해서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식만 주식만 알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의료도 알아야 되고 군사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머리 아파서 어떻게 공부해?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 박사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지금 경제가 좋을 때 사는 것과 경제가 안 좋을 때 사는 것. 그 다음에 업종이 의료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의료주들이,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이 20배도 가는데 의료주를 살 것인지, 아니면 10월 10일 날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군사주를 사야 되는지, 빅텍 같은 군사주를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문화 예술 이런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떤 업종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이런 것을 알려면 방법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사버리고 나면 자기가 샀는데 몇 주 샀는지도 모르고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주식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 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내가 돈을 벌려고 이 주식을 샀다면 이 주식을 사기 전에 이 주식을 접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좀 이야기를 좀 한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면서 얼마만큼 공부하고 사시는지 본인한테 한번 자문자답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샀다가 비싸게 팔면 되잖아. 절대 안 됩니다. 왜? 그 주식이 지금 싼지 비싼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누구도 강의하면서 알려주지 않았었던 것, 30년 동안 30년을 넘도록 주식을 해오면서 경험해온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서 이 주식의 비밀을 알면 돈은 생각보다 쉽게 벌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어떤 누구도 주식으로 공부를 알려주면서 격언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경험을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격언을 갖다가 알려드릴 텐데, 그 격언이 격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뜻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격언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첫 번째로 잡은 것은 격언의 첫 번째,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다.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주식을 하려면 차트를 알아야 되는데, 이 차트는 주식이 걸어온 발자취라는 이야기예요. 얼마까지 올라갔으며 얼마까지 떨어졌었으며, 그 다음에 겨울에 오르며 여름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차트를 알지 못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차트를 알면 어떠한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가,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것은 맹인이 지팡이를 잡지 않고 길 걷는 것과 같다. 만약에 차트를 노련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7번 내지 8번 이상 주식 성공이 보장된다. 몇 번 중에? 10번 중에. 자, 지금 10번 중에 8번을 갖다가 수익을 낼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차트를 제대로 알면. 제가 120명 정도의 교육생이 있었었는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0번 중에 8번을 이기면 수익을 내면 몇 번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그냥 8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왜냐면요, 손실난 것이 2번 있잖아요. 2번. 그러면은 우리는 몇 번 이겼습니까? 6번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번을 사고 팔고 하면서 결국은 몇 번 수익이 났냐? 6번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제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를 한 사람은 8번 수익을 낼 때 플러스 10%씩 수익을 내는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8번 수익을 내면서 5%의 수익을 내. 다시 이야기해서 손실을 낼 때 2번 손실을 나는데 마이너스 3%의 손실을 나는데, 여기서는 손실이 날 때 20%씩 손실이 나.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60%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계산 방법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8번 했는데 80%에서 2번 졌으니까 6%를 빼면 76%의 수익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거든요. 어떤 사람? 공부를 한 사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수익은 조금 나오고 손실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번 중에 2번 수익이 나고 8번 손실이 나고. 오늘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수익이 많이 났었던가? 아니면 손실이 많이 났었던가? 내가 공부를 하고 했던가? 아니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아무 주식이나 골라서 먼 대리가 이거 좋다고 하더라, 앞집에 아줌마가 이거 좋다고 하더라, 내 친구가 이거 사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수익 난 게 있는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차트를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시세, 돈 흐름의 길잡이니까. 흐름을 알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차트는 증권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차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차트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트는 본인이 공부해서 차트를 만들어라. 차트를 만들어. 본인이 차트를 만들 수 있나요? 네. 본인만이 볼 수 있는 방법의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차트를 가지고서 주식을 한다?
그건 별로 도움이 못 될 겁니다. 왜? 내가 보고 있는 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정말 공부를 해서 차트를 자기에 맞게끔 만들 수 있도록 이 강의에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차트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보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시고, 제가 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자식한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알려주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을 사기보다 때를 사라. 나중에 이제 같은 격언이 좀 나오지만, 밀짚모자 여름에 쓰는데 겨울에 사래요. 왜요? 우리 에어컨 겨울에 사면 싸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주식은 선행하기 때문에 미리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에 가서 날로 사면 비싸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날로 사면 싸요. 주식은 꼭 1년에 한두 번씩 세일할 때 있는데 그때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약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제약주를 샀더라면 지금 손실난 사람들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코로나19가 올지 몰랐지만 코로나가 왔을 때 마스크 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겨울마다 조류독감 오니까 여름에 조류독감에 관련된 주식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찐득이가 있으니 살인찐득이 그거에 대한 관련주를 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예방 주식을 사고, 미리 알았더라면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알려면 정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찾아오는 것들을 갖다가 꼼꼼히 노트에다가 메모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노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 자, 제약주가 지금 대세인데요. 제약주 중에서 이 숲이라고 그러는 것은 업종을 말하는 겁니다. 금융업종도 있고, 제약업종도 있고, 철강업종도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업종도 있는데, 지금은 대세가 제약업종이니까 숲이라는 이 제약업종들을, 이 숲 중에서 휘어진 나무도 있고 고진 나무도 있고, 내가 필요한 어떤 나무를 구해야 할지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약업종 중에서 코로나19에서 백신 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도 있고, 손세정제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혈장 관리에 혈장 확장하는 회사도 있고, 렘데르시빌 회사도 있고,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고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분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식은 아무 때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에도 살 수 있고 220만 원에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식이 박앤세일 할 때 그때 사놓으면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주식이 또 다시 자기 자리를 향해서 가려는 회귀성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5만 2천 원이다 그러면 6만 원을 향해서 아니면 그 이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살 때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으니 주식은 아무 때나 살 수 있지만 파는 것은 꼭 그때 팔아야 할 때에 팔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째, 독자적인 투자 방법을 개발해라. 독자적인 거.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 사는 것을 갖다가 매수라고 하는데 매수할 때 매수법을 첫째는 바닥에서 사자. 바닥이 뭔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메모해 놓으면 바닥이 각 주식마다 차트를 보면서 얼마가 바닥이 되는 것을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을 골라보자.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바닥인데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전날의 거래량보다 5배 이상 이런 종목들은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에서 윗꼬리는 물량 테스트다. 바닥에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어. 가격이. 그럼 밑에서 윗꼬리가 생겼는데 그거는 지금 이게 얼마만큼의 물량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갖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1선 481선 터치를 하는가 그걸 보자. 481선은 주식에서는 이 481선이 2년 6개월 평균 이동선입니다. (481선을) 터치하는가 안 터치하는가 이거를 한번 보자. 그 다음에 5번째는 봉의 그림이 어떠한가? 도지가 떴는가? 도지가 떴으면 어떤 도지가 떴을까?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알려드린 것을 나중에 또 알려드릴 경우가 종종 있는데, 도지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추세, 참 말이 어렵습니다. 추세. 내려오던 길이 하락하던 것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한다라는 표시. 올라갔던 것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다는 표시. 그러면 이 도지 중에서 양봉도지냐 음봉도지냐 이런 것들을 갖다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갖다가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선생님 저도 주식을 갖다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저도 하면 주식으로 돈을 좀 벌 수 있을까요? 저도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은가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주식을 잘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면 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설명드린 거 하나도 다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또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제가 알려드린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절반됐는데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 책 절판됐습니다. 그런데 헌책방이나 이런 데 가면 돈 1,000원이면 사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쩌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 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교육생들 무조건 이 책 구해서 다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초부터 알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있나요? 그 큰 돈이라는 게 어떤 큰 돈을 말하는 겁니까? 선생님은 주식 오래 하셨으니까 돈 많이 벌으셨겠네요? 부자겠네요? 자, 돈 많이 번다라는 그 많이라는 단어에, 자,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얼마를 벌어야지 많이 번 겁니까? 500만 원을 벌면 100%를 번 건데 많이 번 겁니까? 1000만 원을 벌면 많이 번 겁니까? 그 많이의 그 뜻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 가지고 연 20%를 보면 100만 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부한 것을 갖다가 잘 따라서 하시면 아마 연 20%는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다음에 욕심 부리는 방법을 알고서 들어가는 것과 무턱된 욕심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